우리 세종시에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 노 장관 후보자께서 앞으로 국토부를 통과하고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적 신뢰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노 장관 문제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세종시의 특별 공급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 장관뿐만 아니라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고 차익을 남긴 공직자들은 이거는 분명히 국가에 환원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특히나 우리 노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받아서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되면 부동산 정책을 소신 있게 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노 장관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그 시세 차익의 그 부분, 그 지적하신 부분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네. 참 정도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좀 이 문제가 지금은 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엄중한 시기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관님, 장관 내정자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으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 특별공급 받아서 각종 세금 혜택 받아서 살고 나중에 뒤에 차익을 내고 파는 것까지는 우리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데, 아예 살지 않고 세를 주고 차익이 생겨서 그 차익이 몇 억씩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어느 관계자는 그나마 2017년도에 팔았으니까 2억 2천의 차익밖에 안 됐지, 지금 팔았으면 10억이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면 부동산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장관께서 혼자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 임대 사업자 부분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상위 임대 사업자 30명이 보유한 주택수가 11,836채예요. 평균 394, 400채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각종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까지 다 감면 또는 제외시켜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반드시 좀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이건 좀 한번 이렇게 수백 채씩 갖고 있는 거와, 원래 이 기본 취지는 한 채, 두 채, 세 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노후에 세 받아먹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청년들이나 돈 없는 분들이 세를 얻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도였는데, 이게 무슨 수백 채까지 하는데 각종 세금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적 공감대뿐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에도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민간 임대 사업자 그 혜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반되는 견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세금을 회피하는 그런 그 제도로 악용이 됐다거나, 또 전세 매물 잠김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이제 반면에 이제 거기 세입자로 이렇게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세입자에게 큰 어려움이 가지 않은 그 전제하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계산하는. 예, 반드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임대사업자들은 거기서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우리 세입자들의 혜택은 저도 충분히 아는데, 나머지 부분의 폐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관 내정께서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TX D 문제가 아까 앞서서도 언급이 됐는데, 이게 제가 좀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Y자 노선으로 해서 공항에서 청라에서 가정으로 해서 부천종합운동장, 김포로부터 검단으로 해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해서 서울로 연결하는 이 축이었는데,
공항에서 오는 건 아예 요번에 계획에도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김포에서 오는 것은 부천까지만 끊어졌단 말이죠. 근데 제가 국토부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부동산 문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 GTX가 계획이 되면 보통 그게 착공 들어가는데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장관님. 네? 지금 BC 노선도 아직 착공도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계획이에요, 이거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계획인데 이 계획조차도 두지 않으면 인천국제공항에 지금 4활주로 되면 1억 6만 명, 600만 명도 이동을 하고 5활주로가 27년, 28년도에 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항에서 오는 손님들이 서울로 들어가는 철도가 지금 공항철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부동산 문제의 급등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놔가지고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신설을 계획을 잡는 것이 맞는데 이 계획조차도 안 해준다면 그 주민들이나 앞으로 우리의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정말 저는 답답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인천과 김포 지역의 그 시민들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엄중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시안이 그 발표 될 때까지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시안 형태로 나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 서부권 지역의 그 광역교통 문제를 그 해결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지를 창의적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여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지난번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아시죠? 여기 3차. 예, 예. 그때가 신규 사업이 36개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18개가 예타나 민자 적합성 통과해서 진행 중에 있고 18개는 그대로 그냥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그런 것들에서 좀 봐야 된다. 특히나 공항철도와 9호선의 직결, 연결하는 거. 그게 벌써 20년 넘게 얘기가 되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계 3대 공항을 표방하면서 제대로 된 철도를 제대로 구축을 못하고 있다. 공항철도를 요번에 발표할 때 50분 걸리는 걸 30분에 고속으로 하겠다라는 거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7년도, 28년도에 또 5활주로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GTX-D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거든요. 이게 계획. 실행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획이고 또 점선은 추가 계획이에요. 이것마저도 안 해놓는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부동산 급등 문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부동산 급등 문제도요. 여러 가지 행정적 요건을 제재할 수 있는 요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국의 런던이 굉장히 복잡 지역이었고 부동산이 엄청나게 뛰었을 때 크로스 레일 철도를 놔서 인구 분산 정책을 가져왔거든요. 이 공항철도가 GTX-D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강남이나 강동구의 인구가 청라도 가고 가정도 가고 영종도 가고 계양신도시도 올 수 있는 그런 인구 분산 정책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월 달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드시 이런 각도에서 좀 염두에 두고 지금 계획이나 추가 계획을 잡아도 15년 이후의 일이니까 이거를 우리 장관께서 좀 서북부 쪽의 교통의 체증 문제 또 공항을 앞으로 어떻게 3대 공항으로 가는데 철도망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각도에서 반드시 저는 장관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하고도 얘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무겁게 생각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토부에서 청년, 서민,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LTV 기준을 좀 일부 완화를 했거든요. LTV를. 근데 그게 이제
10% 정도인데 부부 합산해서 연소득 8천만 원. 그 다음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은 6억 원. 무주택 세대주 여기에 이제 LTV를 조금 완화시켜준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혀 이 시장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층들이 약 7.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저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년 서민들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LTV 완화를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도 좀 1억 원 이상 정도로 올리고요. 부부 합산 8천만 원에 얼마 되겠습니까? 이게 세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나 이 조정 지역에서 지금 서울의 집값이 투기 과열 지역에서 6억 원이면 집을 살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현실화해서 9억 정도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조정 지역은 7억 5천만 원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현실적인 무주택자, 서민, 청년들을 위한 이 주택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장관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주신 말씀을 유념해서 본격적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고요. 네.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에도 참여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시간이 없는데 지금 1인 가구 있잖아요. 1인 가구, 장관 후보자님. 1인 가구가 매년 늘어나서 작년에만 해도 39.2%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리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인구 구조 변화, 가구 구조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뭐 이런 데 트렌드에 맞춰서 주택의 정책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